자, 피벗. 피벗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일상에서 봤을 때 피벗의 의미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자, 농구에서 보시면요. 피벗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모범대에 계시는 선생님이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이 데이터 분석 이쪽에 해당하는 거를 뭐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파이썬 교재예요. 파이썬 교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사분들이라서 아마 학교에 이런 교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밑줄 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잠깐 봤더니 이 목차를 전 주로 보거든요. 목차를 주로 보는데 목차 보면은 이제 어제 이제 듣고서 얘기 생각이 해내는 거가 있으셔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도서네이처 찾기 있는 인간이네요. 그래서 이 도서가 얼마나 읽기가 좋을까요? 이런 얘기가 1-3장에 들어가 있어서 그죠? CSV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어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서 웹 스크래핑에 해당하는 게 있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서 쪽수, 그다음에 검색별 가족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 교재 저도 뭐 강의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교재이기도 해요. 교재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고 나머지는 한번 흐름을 타면은 금방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배웠던 통계로 요약하기에 해당하는 예들도 여기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점도 히스토그램 배워봤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주제별 도서 개수가 여기 있네요. 도서 주제가 있어서요. 조금 다른 교재보다 여러분들하고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검정, 표준 점수 이런 거 극한 정리 이게 이제 내일 들어가는 교재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교재는 뭐 수학력 이런 것들 이제 공부이네요. 빅데이터 분석의 기본 수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어제 이제 배웠던 거, 그죠?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이런 것들, 초속값, 최대값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 분산, 표준편제 이런 거 어제 배우셨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상관관계, 그다음에 순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몰라요. 처음 보는 교재입니다. 처음 보는 교재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뭔지, 대표값 이런 것들, 제곱근이 뭔지 이런 얘기들, 다항식,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얘기들에 해당하는 게 쭉 들어와 있네요. 자, 그렇고 수학에 해당하는 기본, 계승이 먼저, 순열 먼저 이런 것들이 쭉 비대값 A, B 플러스 B 뭐 이런 것들, 분산값, 표준표차 어제 잠깐 배웠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규분포표 이런 얘기들 이렇게 끝나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했던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형태의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나누는 게 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정성호 선생님께서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고 그 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하고 같이 봤습니다. 볼게요. 자, 피벗은 이제 여기서 피벗이라고 그죠? 농구 피벗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게 그죠? 피벗의 의미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다리 하나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리가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비하시는 분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피벗이다. 그럼 데이터에서 피벗은 뭐다? 흙과 열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그죠?
이 엑셀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 행렬을 해내는 것을 바꿔내는 거가 피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행렬을 자유자재로 바꿔낼 수 있는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통 삽입 구성, 값필드 설정, 레이아웃 설정,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과 순서가 되고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그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원본 데이터가 지금 좀 보이고 있고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요 피벗 테이블을 설정하시면 따로 그죠? 피벗 테이블 시스템은 생성이 되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설정을 하셔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해당하는 거를 이 형태 지금 보이는 이런 차트 형태, 순서도 형태, 이런 순서도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해당하는 거가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과정에 대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 보면 단계를 뛰어넘거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하더라. 항상 이렇게 지금 순환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서요. 이 첫 번째 거는 거의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할 때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막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를 하다가도 앞에가 조금 부족한 것 같거나 혹은 앞에 설정값에 해당하는 거를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바꿔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단어 뜻 자체를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사이트 자체가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장소라고 하고요 안쪽에 어떤 장소에 해당하는 것도 인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내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보지 못하는 거를 이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안쪽에 있는 성질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사이트.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어 베트남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베트남 여행에 대한 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때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찾아볼 때는 보다 이런 도시구나 하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걸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에 가서 그죠? 특정한 곳에 가봤더니 이 블로그는 이제 다른 곳에서 주는 것보다 또 다른 나만의 어떤 이 노하우나 그런 정보값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주물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사이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바로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이게 실습에 해당하는 게 로 데이터고요. 완성에 해당하는 건가? 우리 이 과정에 해당하는 걸 하시면서 보다 결과가 나오는 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도 그죠? 네. 받아주시면 받으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실습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완료가 돼서 이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열어볼게요. 열어보셔서 준비가 끝나신 분은요, 한 5교시, 6교시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4시 한 40분이니까 오늘 8시 반까지, 6시 반까지니까 6분 6분. 네, 좋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으시면 6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 영어로 이렇게 피벗이라고 쓰고요. 자, 걔네들은 회전시키다 바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구의 피벗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을 막 바꿔내면서 회전을 하는 거, 몸이 막 회전되죠. 그치?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행렬에 해당하는 거가 바뀌는 겁니다. 행에 해당하는 거가 가로, 이게 행이고요. 열에 해당하는 게 세로죠. 그래서 행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열 쪽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주문 번호, 지점, 여기 지점명, 소재, 지역, 주문 유형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 피벗을 정의하면 원본인들을 지금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고 뭐다? 새롭게 어떤 시탄에만 올라와서 변형된 테이블을 엑셀 통합 문서에 삽입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제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만들기 분석할 원본 데이터, 그죠? 요거랑 그다음에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본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볼 거고 새 워크시트에서 만들어줄까?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보여줄까? 예, 첫 번째 있는 새 워크시트를 더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새 워크시트에 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새 워크시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보이는 10명들이에요. 10명들에 해당되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 10명에 해당하는 거를 각각의 영역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치? 드래그 앤 드랍에 해당하는 영역의 이름에 따라서 행, 그다음에 열, 그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그죠? 이 중에 한 2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그 외에 필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필터에 대한 게 여기다 위에 있는 얘고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영역 원하는 데이터만 선택을 하시면은 이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바뀌게 돼요. 일종의 필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에 대한 건 가로 데이터예요. 가로 데이터라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행 데이터고요. 열 데이터에 대한 거는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열 데이터입니다. 그렇고 행렬의 피벗은 행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쪽으로 열 쪽으로 가는 거 혹은 열에 해당하는 이쪽으로 행 쪽으로 가는 거 이거를 피벗이라고. 그래서 피벗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런 형태 자체가 테이블 형태죠. 피벗 테이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차트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렇고 내려가셔서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메뉴를 한번 살펴보자 되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을 삽입을 하려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수법적이 나오더라. 여기 중에 세 가지를 알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뉴 1 분석할 데이터를 일단 선택하래요. 아무 곳에 두시고 자, 우리가 데이터 유망인데 이렇게 데이터 없는 곳 말고요. 데이터 있는 곳에 아무 곳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셀 하나를 선택 아무거나 하라고 하시고 거기에 테이블 삽입이라는 걸 하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첫 번째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일단은 배우고요.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지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새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건지 기존에다 넣을 건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분석할 데이터 이런 걸 선택했으면 여기다가 넣을 건지인데 새 워크시트에 삽입해야 되는 걸 제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자, 원본 데이터 보고서와 같이 배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여기가 원본 데이터고요. 이 원본 데이터와 별개로 따로 시트가 올라온 상태로 쓰는 게 더 좋다. 세 번째는요, 여러
서클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시면 지금 테이블 하나 원본 데이터가 하나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 개 또 다른 테이블에 대한 거를 다시 한마디로 이 원본에 해당하는 거를 두세 개를 가져와서 엮어가지고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여러 테이블을 가져와서 선택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죠? 체크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을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관계 설정 이런 거가 나오고 있는데 관계 설정에 해당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 어제부터 관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저랑 여러분들 어떤 걸 통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대학 도서관 통계 분석 및 활용 엑셀에 해당하는 기태 때문에 저는 강사로 여러분들은 수강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에서도요 이런 관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얘가 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메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은 서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관계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걸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중하고 어떤 거는 서브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관계 설정을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앞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가 기본 키, 외래 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합치고 그 합친 걸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있는 관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세번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우리가 이 받은 거가 얘 3-1절에 피벗 테이블 실습비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에 밑에 봤더니 뭐라 나와요? 매출 현황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현황 시트에 있어요. 매출 현황 시트에서 자,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순서 분석할 원본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원본 데이터이고요. 여기에 A1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는 여기를 선택하는 다 관계성이에요. 깔끔하게 A1셀 이제 했습니다. 거기에 뭐하래요? 삽입 표그룹 표그룹에 해당하는 거가 했을 때 표그룹이네요.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이 되어 있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테이블 범위의 외부 원본에서 있는데요. 테이블 범위 이게 우리가 클릭하는 A1셀에 있는 표를 드네요. 이렇게 자 하시면은 범위 피벗 테이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표그룹의 피벗 테이블 테이블 범위에서 얘를 선택하시자. 그 밑에 있는 얘는요.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 그래서 밖에서 데이터를 넣는 그래서 이 파일 형태에 해당하는 건데요. 숫자다 넣으실 때 이걸 통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테이블 되는 범위 선택을 봤을 때 첫 번째 매출 현황 여기에 A의 1셀부터 M3001이라고 있는데 단축키 하나 주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A1셀에 설정했을 때 A1셀에 커서가 전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의 끝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속된 데이터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잡으실 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지금 1을 빠졌네요. 자, A의 1회부터요, M3001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A3001까지가 선택이 되고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하시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 한 방에 해야겠네요. 다시. A1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처럼 전체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 다른 단축키를 잠깐 보여드리면 컨트롤 A로 이렇게 하시면 컨트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A에 해당하는 게 없죠. 그래서 아무 데나 두시고 컨트롤 A 하시면은 연속된 데이터 범위에 해당하는 거가 잡힌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컨트롤 A보다도 이제 많이 쓰는 것 자체가 컨트롤 시프트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뭐다? 중간에 이렇게 빈 셀이 있더라. 빈 셀이 있으면요. 빈 셀까지만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있더니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빈셀이 있으시면은 빈셀 전까지가 이게 이제 연속된 범위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들어있더라. 그죠? 이렇게 선택이 되더라. 그죠? 좋고요. 자, 피벗 테이블 데이터도 인수에 대한 워크시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삽입의 테이블 이렇게 하셔서 내가 A1부터 M 3001까지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새 워크시트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A죠. 컨트롤 A죠. Q에 테이블 자, A1이라는 거, A1이라는 거 하셔서 새로운 워크시트가 선택되고 확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확인을 했더니 밑에 보이는 것처럼 매출 현황 CTD라고 하시면서 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자, 이 밖에 누르시면은 쪽에는 이게 안 보이게 안에 누르셔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선택할 영역이 보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를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의 해당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서 지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트 1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생성이 됐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구나. 그래서 저가 피벗 테이블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매출 현황 시트에서 그죠? 이게 단번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만들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는 추천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만드는 것 말고 자동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해보다가 매출 현황 시트 가세요. 자, 이렇게 오신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에 추천하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A 눌러서 거기에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삽입의 그다음에 추천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 가서 눌러주고. 자, 그러면 원점 피벗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더라. 나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더라. 이런 것들인데 합계라는 거를 단가 지정령 기준이라고 여기 이제 합계가 여기 나오는데 이 중에 단가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합쳐내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역의 결제 기준이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각각에 해당하는 게 결제 금액들을 모아서 구별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준다라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합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가 나온다?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할 것들이 나옵니다. 자, 피벗 테이블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현재 행과 후로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라서 얘를 일단은 빼볼게요. 이렇게 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명이라는 걸 드래그 하셔서 행쪽에 그죠? 그 다음에 값도 단가였죠, 값이. 그래서 단가에 대한 것들 드래그해서 값 이렇게 하시면은 행 레이블, 강원도 까미점에 해당하는 전체 단가, 그죠? 강원도 까미점에 해당하는 얘가, 그죠? 얘가 여기서 자, 필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필터를 한번 볼고요. 강원도 까미점에 해당하는 거, 자,
모두 선택 지우시고 강원 까미점 이렇게로 적용을 했으면 여기 있는 까미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프로젝트 방해라고 했더니 몇 개가 있더라? 3,000개 중 66개의 데이터가 강원 까미점이다. 그래서 강원 까미점이 우리가 지금 했던 경우가 뭐냐면 단가에 해당하는 단가에 해당하는 거가 66개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뭐랄까 합쳐줬다라고 했어요. 네, 값에 해당하는 거 확대를 했기 때문에 합쳐줬다. 자, 얘를 여기다가 합치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써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결과에 해당하는 게 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차이가 있나 보세요. 그래서 그 단가에 해당하는 거 다 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가 이게 단가다라고 보시면 단가의 데이터가 나의 단가 함께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이블로 있는 것들이다. 필터링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런 결과에 해당하는 거랑 여기에 피벗 테이블 통해서 나오는 거랑 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늘술 규정, 강호도 늘술 규정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자, 얘네들만 필터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필터링이 되는데 얘네들 지금 그룹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들만 모아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효과를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주셨고요. 자,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세 가지 영역이 있더라. 세 가지 영역 중에 첫 번째가 이 테이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속성값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피벗 테이블 분석과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더라. 오른쪽에는 이런 것들 속성들을 내려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필드 공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영역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영역에는 이걸 만들어 보시면 이 원본 데이터에 각각 요 시트 1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필터를 좀 쳐주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신 상태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테이블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거가 그 중에 좌측 패턴가 있고요. 얘는요, 지금 프롬 가로 세로 연결하면 여기 그래서 가로로 가라네 세로는 18칸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집어넣잖아요. 자동으로 집어넣으면요 가로에 해당하는 거 지금은 많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다 디폴트가 가로 3칸 세로 18칸이에요. 가로는 지금 하나 집어넣더니 한 칸만 하나만 쓰잖아요. 지금 가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 지금 2개 쓰거든요. 2줄 그렇죠? 가로로 2개 쓰는데 뭐가 3칸이 무조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18칸 디폴트인데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2-3줄이 나오고 18칸을 다 쓰더라.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값에 해당하는 게 이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테이블 영역이다. 자, 내려가셔서 피벗 테이블 분석,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 해당하는 걸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다 커서를 주시면 생성이 돼 있어요. 피벗 테이블 분석하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분석인데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이 쭉 나오네요. 슬라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랑 같이 많이 쓰는 옵션이에요. 각각에 대한 벡터 원본명. 그래서 이거가 이제 원래는 매출하는 다른 거를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쪽 피벗 차트 이런 것들은 피벗 테이블에서 차트를 그려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필드 목록 얘가 이거 단계를 떠나서 활성화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그리고 필드 열고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하는 거가 구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의 디자인 탭도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디자인 탭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합에 해당하는 게 나오더라. 부분 1위의 합 한마디로 그룹핑에 해당하는 내용이 부분합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합에 해당하는 표시 안함 그 다음에 표시 그죠? 어디 하나에 그다음에 상단의 표시 이런 세팅 값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험한 이런 작업들을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예요? 행 쪽에 열 쪽의 합계를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게 총합계의 일이다 보실 것 같아요. 보고서 레이아웃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분합을 했을 때 압축 형식을 보여줄 건지 대외 형식, 테이블 형식 이런 식으로 그 포맷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줄 때 보고서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빈행은 어떻게 할 건지, 제거를 할 건지, 그다음에 빈줄을 삽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멸머리글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줄무늬행 이런 것들은 뭐요? 데이터 한 줄은 흰색 배경, 한 줄은 흰색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기록이야. 그런 것들을 스타일링해서요. 예쁘게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피벗 스타일링을 만들어요. 그래서 표적 트리팅을 만들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이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되시면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 슬라이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무에서도 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이 데이터 분석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 어떤 걸 많이 쓰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필드 목록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필드 목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필드 목록에 해당하는 거는 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현황에 열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열 이름들이 열이름들이 이 열이름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밑에 있는 필드를 끌어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을 끌어다 넣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점명에 해당하는 거는 그 다음에 단가에 해당하는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고 걔네들은요. 이 주문 번호나 주문 유형에 따라서 주문 유형에 따라서 필터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재 지역 이런 것들을 열 쪽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열에 해당하는 거가 이쪽으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강원도, 경기, 경상도, 강원도, 인도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문 유형에 해당하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요. 주문 유형은 매장분의 배달이래요. 그러면 요 매출 현황에 주문 유형에 대한 걸 한번 열어보시면 그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매장에 가서 하는 거가 매장인데 배달에 가는 거는 배미가 쓰는 이런 어플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상품군이나 성별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등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문 유형에 대한 거가 매장 구매가
내장 분해의 남성, 여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장 분해의 남성, 여성. 두 번째 요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제 매장에서 분해를 하는 사람들의 여자 데이터. 이게 첫 번째 필터, 이게 두 번째 필터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것들만 가지고 있다. 어떤 수집도 가능하게 했더니 데이터가 1000개 중에 790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얘들의 수치만 봐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얘들의 수치만 봐도 얘네들만 한번 모아봐도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사서 데이터가 이런 열들과 여기에 해당하는 일단 어떤 열들의 속도를 나중에 게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사서 데이터는 재학 중이다, 휴학 중이다, 그죠? 이런 거가 있을 것 같고요. 졸업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대여에 해당하는 형태에 따라서, 며칠 동안 대여를 했다, 단기로 대여를 하든, 장기로 대여를 하든 등등의, 이 여러분 학교만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고, 이제 또 그 사서 데이터 중에서는 현재 어떤 특정한 교재가 예를 들어 아까 혼자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다. 혼자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 인기가 많아서 데이터 색을 두세 번 정도 분해를 한다. 그러면 수량에 대한 것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고 세계에 대한 단가, 책 한 번이 우리 대학에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단가가 얼마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곱하기를 하시면 별책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분해 일자도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호 데이터랑 조금 형태가 비슷한 이런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 실제 데이터 중에 분석에 대한 걸 한다고 하셨을 때, 1학년이 이거 회원 등급이 만약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1학년들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2학년들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빌리고 안 빌리고 혹은 이 레포트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 소재 지역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공학 쪽에 해당하는 뭐냐 자연과학이나 사회 분야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소재 지역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맥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정량에 책 이름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다 있겠죠. 여러분들의 데이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 내려가셔서 필드 구역은 열제목이다. 그죠? 얘기를 드렸어요. 이 열제목에 해당하는 거가 어디에 들어가 있더란 여기에 있는 그 필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란.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거는 필드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엑셀 데이터에서는 열이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분석에 보실 때는 뭐로 부르더라? 필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기 밑에 이제 체크박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체크박스에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그죠? 해당되는 게 어디로 좀 들어가냐면요 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행 쪽으로 들어가죠. 눌러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가시면서 이 피벗 테이블에 해당되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거는 필터, 열행값 이런 식으로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는 필드 목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너무 열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별이다, 성별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지금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처음 듣는 애들이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예. 필드 목록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기라는 부분 1-2번부터는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이거든요. 4시 45분까지 쉬었다가 요 필드 목록 자유자재로 조작하기 하고 그렇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